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9월 27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성남 시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실상 토지 공개념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해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성남시가 원주민들로부터 평당 1,000만 원 내외의 아주 싼 값에 강제 수용한 토지를 이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주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도록 이익을 몰아준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사업이었던 셈이죠. 자,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비판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장동, 이재명 지사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는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죠. 이 성남의 뜰이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이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로부터는 싼 값에 땅을 수용해서 비싼 분양가에 분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막대한 수익이 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이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때 토지 보유세와 분양 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한하며 사실상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합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5천억이 넘는 금액을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공익으로 환수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마치 들으면 5천억이 넘는 현금을 화천대유로부터 환수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기부 체납 형식으로, 즉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 개발 지역에 도로를 깔아준다든가 상하수도 시설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부 체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5천억이 넘는 금액을 마치 성남시가 이익으로 걷어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포장을 하는데 이걸 지금 오세훈 시장이 비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녹지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납니다.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이 마른 서울시조차 이런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삼성동, 즉 강남구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에 GBC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려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부 체납 형식으로 이렇게 했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난 2009년 서울시는 삼성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이전 적지나 용도를 다한 미활용지를 고도 활용할 목적으로 사전 협상형 지구 단위 계획을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GBC 개발은 그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윈윈한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국내는 물론 외국, 지방정부까지 수십 곳이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모범 사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체 대장동의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해야 되나요? 그동안 벤치마킹은 오로지 경기도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그 사업 구조에 따라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장동 개발과 같이 특혜와 의혹에 시달리는 동일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하남시 H2 프로젝트 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들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관련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즉 경기도 안에 벌어진 모든 개발 사업이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 화천대유에서 그 천화동인 이 특정 금전 신탁을 마련해서 뭐 1,0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두 변호사가 있죠.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그 소유주 남모 변호사, 정모 변호사. 자, 이들은 이 대장동에서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기 그 이전에 위례 신도시 그 개발 과정에서 똑같은 설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이미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재미를 본 다음에 지금 대장동으로 옮겨와서 지금 똑같은 구조로 또 한 번 더 일을 벌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기도 곳곳에 뭔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 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 시민들께 석고 대죄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그 일관된 주특기를 발휘하는 대신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그리고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서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함으로써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민들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지금 이렇게 화천대유와 그 관계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그 이면에는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높은 분양가에 분양받은 그 입주민들, 그리고 더 높은 값에 땅을 팔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싼 값에 넘겨야 했던 원주민들이 피해자들이죠. 이들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글쎄요, 뭐 여기에 얼마큼 연루되었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지만 이들께 참 죄송한 마음부터 가지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이런 아수라판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그 멘탈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